안녕하세요. 2026년 1월 초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고 현직 국가원수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모두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에너지와 신흥국 시장에도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 반응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초까지 공개된 보도와 시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번 사태의 성격과 쟁점, 그리고 유가와 신흥국 자산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 국제정치에서 최근 수십 년 사이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선포나 장기 침공 국면 없이 단기간 군사행동과 특수부대 투입을 통해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해 타국 법정으로 이송하는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해외에서 지도자가 체포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면전이나 장기 점령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번처럼 제한된 시간과 범위 안에서 정권의 정점만 제거하는 방식은 희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점 때문에 단순한 군사 뉴스에 그치지 않고 국제 질서와 시장 심리까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작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와 전문가 해석을 종합하면 이번 작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속도와 집중입니다. 방공망과 핵심 군사 거점을 단기간에 제압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임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규모 시설 파괴보다는 정권의 의사결정 축을 끊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방식이죠. 둘째는 정치적 파급을 계산한 군사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군사작전이 끝난 직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주권 침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미국은 마약과 범죄 조직 연계, 안보 위협, 민주주의 훼손을 명분으로 제시했고 반대 진영은 무력에 의한 정권 교체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각국과 전문가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이며 최종 평가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제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마두로 정권의 퇴진 자체에는 비판적이지 않지만 군사적 방식에는 우려를 표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주권 침해와 국제질서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주목받는데요.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규탄, 기존 투자와 자산 방어, 미국을 겨냥한 담론전 강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더 많이 거론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공을 들여온 파트너 국가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중국의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상징적 의미도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중국의 전반적 영향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략 조정 국면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산유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을까? 현재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가 깔린 상태에서 베네수엘라 리스크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정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주요 국영석 유해사 생산이나 정제, 시설이 직접적으로 크게 파괴됐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 차질보다는 해상 봉쇄 가능성, 정치 불안, 장기화, 보험이나 운송 비용 상승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가격의 소폭의 상방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빵이 당장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내일 밀가루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얹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폭등보다는 제한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사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비교적 간접적입니다. 첫째, 지정학 뉴스가 쌓이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유가가 오를 경우 에너지 수입국의 비용 부담과 환율 변동성 우려가 커집니다. 셋째, 신흥국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이 소폭 확대될 수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글로벌 증시와 신흥국 자산은 패닉보다는 혼조와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사건을 단일 초대형 충격이라기보다 기존 지정학 리스크 묶음 중 하나로 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잉 반응보다 지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 속도를 보이는지, 달러 강세가 추세로 이어지는지, 신흥국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이 동시에 확대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강해진다면 시장이 단순 헤드라인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 변동 후 안정된다면 관리 가능한 지정학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시장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일 뿐이며 특정 종목이나 지수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앞으로의 핵심은 베네수엘라 내부 권력 구조가 어떤 형태로 재편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제재 완화와 생산 정상화로 이어질 경우 중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혼란이 장기화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입장에서는 직접 충돌보다는 이 사건이 다른 지역의 긴장을 자극하거나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포인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체포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현재까지 시장은 물리적 공급 충격보다는 불확실성의 가격만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속도, 달러 흐름, 신흥국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과도한 공포를 피하면서도 필요한 경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기사 리포트 공식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해설이며, 일부 표현에는 저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번 사태는 단기 헤드라인에 그칠 가능성과 중장기 질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사건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기사 리포트 공식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해설이며, 일부 표현에는 저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제 정세와 시장 분석 이슈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